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저도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살고, 네, 열심히 또 자료 만들고 또 여러분들께 보낼 준비를 다 끝내놓고 오늘은 조금 쉬다가, 네, 어, 어제 밤에 이 글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밤에 글이 하나 이제 고민에 대한 그 글이 왔는데, 글을 읽다가, 이런 분들이 좀 꽤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를 이렇게 공부를 잡아주지 못하고, 회사 다니기 바쁘신 혹시 직장맘들이나, 제 주변에서도 특히 그래요. 뭐 어린 동생이 있거나, 막 이러면, 이렇게 큰아이의 공부를 이렇게 좀 놓치는 경우가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실 뭐 많은 고민들을 남기시는데 웬만하면 제가 이제 글로 답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좀 같이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네, 제작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말로 전달하는 게 훨씬 더 네, 글도 글의 그 장점이 있지만 말로 전달하는 것에 또 장점이 있으니까 간곡히 상담 부탁드려 봅니다. 딸아이가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제 이 딸아이는 뒤에 나오지만 6학년이에요, 여러분. 6학년인데, 엄마는 지금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는 상태라고 해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다니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리고 친구들을 이제 보면서 숙제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그런 간접 경험과 뒤처진 학습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가서 또 못하면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강하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하면서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영어를 보면 또래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많이 못 해주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이가 학원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약간 두려움 같은 것들,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영어가 조금 실력이 좀 부족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상태예요. 자, 단어를 한글로 써놓고 읽는 6학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우리 왜 좀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 끌어와 주신 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조금 많이 뒤져져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근데 엄마가 좀 놀랬더니 엄마 저 학교 수업은 잘해요 하면서 엄마를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 이 친구는 굉장히 그래도 되게 착한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자기를 걱정하는 걸 보고, 엄마 저 괜찮아요. 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엄마를 안심시키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도 도서관에서 원서를 대여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도 대여하고 싶어 하는데 영어를 못 읽으니까 저도 아이도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약간, 약간 아이가 좀 예, 유순해 보이고 제 생각에는 6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남을 좀 부러워하는 게 있는 거죠. 영어 잘하는 친구들의 그런 것들을 좀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책 읽기도 좋아하던 아이이긴 한데 요즘은 꼼지락거리며 만들기 그리기 위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라고 하셨어요. 다행히 예전에 책 읽기를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조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재봉틀을 사달라고 하다가 아빠한테 혼났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이가 이제 손재주 같은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게 확실히 있잖아요. 뭔가 만들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그림을 그린다던가 만들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필요해요, 여러분. 살면서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이 하나는 있어야 힘들 때 그거 푸는 어떤 통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네, 많이 부족하죠. 물론 열심히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선생님들도 사실은 과목별로 또 다 천차만별이고, 근데 이제 그런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으니까. 근데 아이는 항상 엄마 저 진짜 열심히 해요 라고 온라인 수업에 충실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착한 것 같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엄마한테 이렇게 저 열심히 해요 라고 얘기하니까 엄마를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려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잘하면 잘 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조금 했습니다. 모니카님,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즐기며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다 모든 엄마의 마음이고, 욕심이고
그렇죠. 자, 열심히 체계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가능성도 충분한 것 같고요. 자, 한 번도 체계적으로 가르쳐 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원도 안 다녔고, 엄마랑 뭘 한 것도 아니고, 진짜 학교 공부랑 뭐 EBS 들으면서 하는 게 다였던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체계를 잡아주면 여기서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6학년 방학 바로 전이잖아요. 근데 또 예전과는 다르게 뭐예요? 시간이 또 많다면 또 많을 수 있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늦으셨으면 아마도 중학교 가서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뭐 담은 지금 뭐 한 남은 5개월, 12월까지 뭐 1, 2까지 친다고 하면 6,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6, 7개월 정도에 뭔가가 막 뭐 다 될 거예요. 뭐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중학교 때 꼭 1등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이라도 아이랑 지금 너한테 뭐 전교 1등을 하는 걸 바라지는 않아. 그렇지만 우리 이제 조금 공부하는 습관도 들여보고 하루에 몇 시간씩만 우리 계획 짜서 한번 엄마랑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래? 우리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잖아. 열심히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실력이 늘 거야 라고 약간 엄마가 아이한테 좀 자신감도 주시고 여기 이제 걱정이 좀 많으니까 자신감도 주고 그 다음에 아이와 그래도 이야기가 잘 통하실 것 같으니까 본격적인 사춘기가 오기 전에 일단 아이를 공부해서 조금 더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잡아줌으로써 아이한테 좀 자신감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엄마가 조금 불안하긴 하신 것 같고 이제 불안이라는 거는 충분히 네 가질 수 있고 그 불안한 만큼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안이라는 그 감정을 아우 내가 불안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하시는 것보다 그 불안이라는 감정을 좀 열심히 하는 감정으로 좀 바꿔서 네 내가 이렇게 불안하면 내가 뭔가 루틴을 매일매일 하는 걸 열심히 하면 불안감이 덜 할 거야. 모니카가 그랬어. 라고 여러분이 한번 그러니까 지금 사연을 주신 분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좋은 거나 할 거는 눈에 보이고 할 거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중학생인데 우선 이게 이제 오늘 질문의 포인트예요. 우선순위도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니카님의 도움이 절실하다. 제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린다라고 하셨어요. 이분의 질문이 꽤 길기 때문에 제가 2장으로 나눠서 프린트를 했는데 일단 이 첫 번째 장의 질문을 한번 답을 먼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제 나름의 답이고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런 정답을 말해달라라는 질문은 하실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지 선배 마음의 조언이고 이거를 내 아이랑 약간씩 좀 하면서 변형을 시켜가면서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조금씩이라도 삶의 아이와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말이 제가 늘 해왔던 말인데 영상을 보셨었다고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문제는 6학년 친구가 일단 영어가 많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수학도 중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 거를 한번 다 둘러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국어력은 정말 책 읽기를 체계적으로 좀 시키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실 수는 없지만 이것들을 하루의 루틴으로 싹 잡아서 매일매일 계속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아이가 습관이 잡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10시간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이가 그만큼 오래 앉아있는 그 훈련이 돼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아닐 때에는 정말 한 단계 한 단계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하고 일단은 얘기를 하세요. 너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앉아서 공부할 수 있니? 그러면 아이가 뭐 최소 뭐 몇 시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아이와 주말 같은 때 직장 다니시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하루 앉으셔가지고 풀로 아이랑 같이 그 루틴을 함께 같이 엄마가 한번 해보세요. 네, 왜 그러냐면 엄마가 직접 아이를 좀 찬찬히 보시라는 거예요. 같이 하시면서 아이랑 모든 루틴을 하루 정도 같이 해주시면서 토요일, 일요일마다 엄마가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습관이 잡힐 때까지는. 그렇다고 하루에 뭐 10시간 하라는 거 아니니까 충분히 지금 이렇게 절실한 마음을 갖고 계시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제 루틴 또는 저희 아이들 루틴, 제가 했던 루틴 중에서 몇 개는 취하고 그리고 또 이 아이에게 맞게끔 하는 방법을 제 생각을 통해서 제가 약간 뭔가 좀 뭐 컨설팅 비슷하게 좀 조언을 드리자면 처음에 아이와 함께 토요일 같은 경우 하루 날을 잡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이랑 함께 해보는
해보기. 그 해보기 루틴이에요. 제일 처음에 공부를 시작 전에 20분 타이머를 맞춰 놓으세요. 20분 정도를 못 앉아있는 아이라면 알아서 이거 시간은 조절을 하세요. 10분, 뭐 15분. 그래서 20분 타이머 맞춰놓고 책 읽기를 합니다. 책은 아이가 처음에 좋아하는 책으로 소설이면 소설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엄마도 옆에서 책 읽으시고 아이도 함께 조용히 책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20분 정도 읽고 책을 다 읽었으면 책을 덮고 노트에 한 3줄 정도로 간단하게 엄마도 기록하고 아이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너는 그렇게 기록했구나. 뭐 이 정도만 말씀하시지 얘가 기록한 거를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게 했어 잘했어 라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노트 이제 책 읽기가 끝나고 나면 제일 처음에 아이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좀 제일 많으니까 이거를 먼저 하게 되면 아이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수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학을 지금 현재 6학년 거를 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부터 해서 우리 4학년 거부터 복습하자. 네. 제가 늘 아이 처음에 들어오면 4학년 거부터 시켜요, 여러분. 저희 집에 처음 오는 아이들은. 그래서 6학년 아이들이 오더라도 4학년 분수 소수부터 해가지고 시키다 보면 다 구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빨리 나가요. 그런데 4학년 과정부터 어떻게 시키냐? 그럼 문제집을 사냐? 4학년, 5학년, 6학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방법을 2가지 정도 알려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한번 해보세요. 일단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기출비 사이트에 가면 4학년 방이 있겠죠. 초등 4학년 방에 가서 4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해가지고 문제집 중에 수학 문제집을 초등 4학년 수학방에 가셔가지고요. 이렇게 왜 하나하나 있는 거 말고 단원별로 이렇게 쫙 합쳐져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한번 찾아보아서 혹시 있으면 이렇게 그거 하나 이렇게 화면을 추가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초등 4학년 수학을 정리할 수 있는 문제집 파일을 하나 다운받으셔서 그거를 가지고 아이랑 둘이서 푸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그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어머님이 매일매일 같이 해주실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랑 주말 같은 때 어머님이 꼭 체크를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 집에 오셔서 늘 점검을 저녁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한테 오늘은 이렇게 몇 바닥 풀어놓자 아이랑 그 분량을 정해서 하루에 몇 바닥씩 풀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 방법이 좀 어렵다. 그리고 아이도 나도 되게 4학년 수학이 어렵다. 그러실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의외로 EBS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죠. EBS 그 고등 수학에 가면 정말 4학년 수학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는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 고등 수학에 정승재 선생님의 그 50일 수학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50일 수학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박자영 선생님의 30일 수학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아이들이 좀 했으면 좋겠고, 제가, 어머님이 뭐 별 그거를 모른다 그러면 정승재 선생님의 50일 수학 강의, 를 듣거나 은근 이게 뭐 이렇게 조금 빨리빨리 나가면서 핵심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또 이게 초등학교 과정이다 보니 약간 좀 스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어머님이 먼저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 아이한테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좀 들어보시고 아니면 정말 그 초등 그 단원을 풀을 때 내가 만약에 4학년 거를 아이랑 이제 총정리하기 위해서 풀고 있는데 이 단원이 분수야. 그러면 그날 분수 강의를 먼저 듣는 거예요. 4학년 그 뭐 만점한 강의라든지 초등 EBS 초등 가면 각 단원별로 다 학년별로 그 있고 수학 과정이 있고 거기에 단원별로 다 이렇게 쫙 제목 보면 고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듣고 아이랑 한번 이렇게 그 강의를 듣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구나. 그 대신 분수에 대한 거를 좀 쫙 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한 1.2배속 정도로 아이가 전혀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6학년인데 4학년이니까 아이가 이해될 수 있는 속도 뭐 1.2나 1.5 정도로 해서 들으면서 빨리 한번 머리를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문제집을 풀어서 빈
빈 구멍을 메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학원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모르는 문제는 어머님이 반드시 저녁에 또는 주말에 꼭 봐주셔야 되고 틀린 문제 설명을 같이 하고 같이 공부. 그러니까 아이한테 가르친다라는 생각 말고 우리 이거 같이 풀어보자 하고 아이랑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는 거래. 이러면서 아이와 같은 눈높이에서 좀 가르쳐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근 후에 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지금 어쨌든 6학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내가 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상태에서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요청하시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좀 각오가 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학을 먼저 4학년 거부터 정리를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5학년 수학을 정말로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얼른 6학년 수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수학만 하는데 이거 글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루에 얼마 정도 아이랑 하실진 모르지만 많이 하면 생각보다 의외로 빨리 끝나요. 이런 게 여러분. 그리고 그 문제집이 하나하나 상세하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총정리된 부분만 찾아서 풀으시라고. 분수단원 하나. 분수단원에 총정리된 문제가 한 세트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소수단원 문제가 한 세트 있고 단원별로 한 세트씩 그냥 왜 총정리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풀으시라는 거지. 뭐 1번 막 엄청 많은 그런 기초 문제부터 막 다 일일이 다 문제집 풀듯이 풀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4, 5, 6학년 거를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빈 구멍을 빨리 먼저 메워라.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없는 부분, 잘하는 부분은 빨리 넘어가면 되고 어머 너 비와 비율을 이렇게 몰랐니? 어머 너 분수와 소수를 이렇게 몰랐구나. 그럼 이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하게 해보자. 약수와 배수 부분을 몰랐구나. 그럼 이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 공부해보자 하고 중요한 부분을 한 번씩은 천천히 훑어주세요. 어차피 솔직히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천천히 우리 길을 가자. 그래서 우리 다 이렇게 메우고 가자. 그리고 중학교 때 꼭 1등 안 해도 돼. 점점점 조금씩 잘해서 내 아이는 고등학교 때 되게 잘하게 될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해보시는 거예요. 그 대신 꾸준히 안 하면 아무 소용없고 정말 안 그랬으면 학원이라도 보내는 게 훨씬 더 나은 거니까 엄마표를 지금 시작을 하실 거면 굉장히 조금은 각오를 하고 왜냐면 어려서부터 조금씩 한 게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6학년이니까. 아시겠죠? 중학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정리하고 6학년 것이 다 끝난 다음에는 저한테 문자가 아니라 그 댓글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면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는 늘 이제 그때부터는 아마 아실 거예요. 중학교에 해당하는 인강을 듣고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인강 듣고 문제 풀고 틀린 거 체크하고 틀린 거 고치고 다시 인강 듣고 문제 풀고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가다 보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엄마가 반드시 집에 오셔서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걸 몰랐니? 라고 하고 시기나 이런 게 정확하게 적혀 있도록 모든 거는 답만 쓰지 말고 푼 흔적이 남아 있도록 그래서 문제집에 그냥 풀어도 된다고요. 그냥 풀게 해주세요. 그래서 푼 흔적을 보고 아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자, 그래서 제가 수학 얘기를 먼저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 얘기로 넘어갈게요.